이번에 리플이 유럽에서 또 큰 걸 하나 떠냈습니다. 다들 호재라고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정작 그날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가격이 빠졌다는 거고, 게다가 뉴스 끝에 묘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않다. 이 좋은 소식이라면서 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같이 붙었을까요? 오늘은 이 찜찜한 단서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리플이 유럽에서 코인 사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죠.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의 금융감독 기관이 내준 허가고, 근데 이게 왜 큰 뉴스일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가 30곳이 넘습니다. 보통은 나라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허가는 하나만 있으면은 그 30곳에서 전부 다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증 한 장으로 유럽 전체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냥 좋은 소식이 맞죠? 근데 아까 그 단서,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려보자면은, 이번에 리플이 받은 건 거의 합격 통지였어요. 시험으로 따지면 합격은 맞는데 서류 몇 개만 더 내라는 단계인 거죠. 직원은 제대로 뽑았는지, 시장의 돈은 충분한지, 그리고 자기네 코인 하나를 사업이랑 잘 떼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마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코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코인이고, 리플도 이런 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코인 때문에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깊어진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리플은 이번 허가 말고도 몇 달 전에 비슷한 허가를 하나 더 받아놨었거든요. 이 시장에 돈을 주고받게 해주는 면허였었고, 결제 면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코인 허가를 받기도 전에 결제 면허부터 먼저 챙겼던 겁니다.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죠. 보통 같았으면 코인 사업 허가부터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다들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유럽에서 몇 달 전에 있었던 결정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유럽의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이런 발표를 남겼습니다. 값이 고정된 코인을 옮기거나 보관하면은 그거는 결제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인 회사가 그런 코인을 다루는 순간 그냥 코인 장사가 아니라 돈을 옮기는 결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허가만으로는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제 면허가 따로 있어야 하게 된 거죠. 가게 허가증이랑 배달 허가증이 따로 필요해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받치던 유예기간이 올해 3월 초 끝났다는 거고, 지금은 진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서 유럽의 수많은 코인 회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코인 허가는 있는데 결제 면허가 없으니까요. 다들 부랴부랴 결제 면허를 새로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반까지도 유럽 코인 회사 10곳 중에 8곳은 제대로 된 허가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름만 대면은 다 알고 있는 큰 거래소조차도 유럽에서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요, 이 결제 면허를 이미 몇 달 전에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번 코인 허가를 얹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한 개를 들고 허둥지둥할 때 리플은 2개를 전부 다 갖춘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리플이 결제 면허를 먼저 받은 거는 이 규칙이 바뀌기 전이었죠. 규칙이 바뀐 다음에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끝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귀뜸해줘서 한 게 아니라 흐름을 먼저 읽고 한 발 빨리 움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약점처럼 들렸던 그 조건 기억나실 겁니다. 코인 하나를 사업이랑 떼어놓으라는 조건들이요. 그게 사실은 리플이 두 사업을 규칙대로 정확히 나눠서 깔아놨다는 증거였었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오히려 남보다 빨랐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이 처음에 봤던 뉴스랑은 오히려 정반대 결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왜 그날 가격은 떨어졌을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허가증 한 장이 곧바로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가격을 움직이는 건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흐를 수 있느냐, 이런 여부인 거고, 허가는 그냥 길을 깔 권리일 뿐인 겁니다. 돈이 흐르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참고로 리플의 결제망은 지금까지 오간 돈만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어갑니다. 길은 이미 넓게 깔려 있고요. 이번 허가로 유럽이라는 큰 길이 하나 더 뚫렸을 뿐인 거지, 그 길로 돈이 쏟아지기 시작한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만큼은 조용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큰 손들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6달 동안 큰 지갑들이 XRP를 150억 개 넘게 사 모았었고요. 가격은 빠지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담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코인 허가도 머지않아서 최종 승인까지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 리플은 몇 달 전 결제 면허 때도 똑같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때도 거의 합격 통지를 먼저 받았었고요. 그리고 2주 만에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럽의 허가 마감 기한이 7월 초로 코앞이죠. 그래서 그 기한 앞뒤로서 최종 승인이 끝났다는 소식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건 제 희망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었던 똑같은 사례를 근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 유럽에서 코인허가랑 결제 매너를 둘 다 갖춘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던 단서는 약점이 아니라 규칙 변화를 한 발 먼저 준비했다는 증거였었고요. 다만 허가가 곧 가격은 아니고요. 진짜 승부는 이 길로 실제 돈이 흐를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유럽이라는 길을 다 깔아놓은 리플 XRP, 과연 어떤 은행이 이 길을 가장 먼저 밟을 수 있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손님이 누가 될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알트코인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요, 리플 XRP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동안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5에서 10%, 또 많게는 40%까지도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심지어 암호화폐 폭락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여기다가 몰빵 투자를 하느냐?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되지 않는,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고 이 시장의 흐름들을 익혀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들 안내드릴 때 항상 낮은 비중들, 현실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수익 실현부터 시켜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시장만의 흐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요즘에 이런 말들이 더더욱 적용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주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 관련된 D램에 대한 거래 지원을 발표했었고, 실제로 이 속보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전망한 사람이 가격 하락을 전망한 사람보다도 무려 6배 이상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가격 상승을 전망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언뜻 봤을 때는 호재 뉴스처럼 보이고요. 실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속보로서 호재성 이슈가 발표되고 나서 10% 이상 넘게 빠르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선 차트상의 눌림목을 형성 중에 있는 과정들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차트상에서 이 호재가 뜨기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언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비트코인, 리플 XRP, 도지코인 전부 포함해가지고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 폭락장이 있었죠. 근데 주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이 폭락하는 흐름을 시장에 역행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호재 발표되기 전에 매수해서 발표된 직후 상승 흐름에 대해서 매도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까지도 이어지면서 수익 실현 완료된 이유는요, 물론 차트상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엔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무너지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 보통 디파이 섹터, 그리고 RWA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섹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거시적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트레티지발 폭락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불안감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 특정 강세 섹터에서만 관련된 코인들이 시장에 역행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지금 한 10개 정도 선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될 때, 그리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어서 저점일 때, 그리고 오히려 스윙 중장기로서 수십 % 정도의 큰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이요 365일 내내 하락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6년 반년 동안 하락만 해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년 바닥을 다진다거나 횡보한다거나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온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횡보 장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특정 암호화폐 섹터 코인들은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